한국 나이 폐지로 2살이나 젊어졌거든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아 들을 만한 유튜브 채널을 찾다가 사연들을 듣게 됐습니다. 세상에 말 못할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더군요. 저는 결혼 한번 하니마니 씨름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는데 말이에요.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시원하게 훌훌 털어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외동딸입니다. 결혼하실 때만 해도 유복했던 우리 집은 제가 태어난 직후에 놀랍도록 궁핍해졌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다는 할머니의 암이 재발해 병원비로 전 재산이 들어간 거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제법 두둑했던 제 돌반지마저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가질 생각도 하지 못하셨고요. 할머니의 상을 치른 후 우리 부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가진 자본도 없이 무작정 시장통에 솥을 걸어놓고 설렁탕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물려주신 손맛이 있어 제법 손님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포장마차나 다름없는 식당을 처음 냈을 땐 온 가족이 얼마나 감격했던지요. 가게는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고 지역에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당시엔 받을 수 있는 손님만 받아 대기줄만 길었지 보기와 달리 수입이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어 가맹점을 늘려가면서 우리 집은 소위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사실상 일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서 그렇다느니 떠들지만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젊음을 갈아 넣은 탓에 부모님의 몸이 많이 망가지셨거든요. 엄마는 어깨 통증을 미루다 수술까지 하셨죠. 많은 재산을 축적한 후로도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부모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기사 딸린 차가 싫으면 택시라도 타고 다녀. 버스 타면 금방인데 뭐하러. 사치품은커녕 새 옷을 사는 일도 드물었죠. 아직도 처음 장만했던 다세대 빌라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집이라 저는 솔직히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잠만 잘 자면 됐지. 집 크면 청소할 때만 많고 관리비만 더 나가지. 안 그러냐? 수리비가 더 들잖아. 화장실에 물 새서 뜯어 고친 게 언제야? 낡으면 고쳐가면 사는 거지. 너 엄마도 고쳤어야지. 새엄마 드릴래? 아, 진짜 너무해. 왜? 사위 데려올 때 눈치 보일까봐 그러냐? 그때쯤엔 봐서 이사하자꾸나. 누가 그렇대? 나도 욕조에서 반신욕이란 것도 좀 해보자. 볼멘 소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좋았어요. 늘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셨죠. 하루라도 쉬면 큰일 나는 줄 아시더니만 은퇴 후에도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가 봅니다. 지금도 가맹점들을 돌아다니며 맛이 잘 유지되나 들여다보고 교육을 하신답니다. 그런 부모님을 저라고 닮지 않았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틈틈이 식당에 나가 설거지라도 돕곤 했어요. 대학을 간 후에도 용돈을 거저 받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본사 직영점이 있는데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서빙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봐야 잘 쓰고 잘 번다는 것이 부모님의 방침이었죠. 학교 안에도 식당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은 밖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식당이 한창 바쁜 저녁 시간이 지나고 쉬고 있는데 문을 열고 아는 얼굴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같은 과 동기 영재였습니다. 물병과 잔을 갖다 주고선 돌아서는데 영재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한수진? 뭐야, 너 여기서 알바해? 안녕.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재와는 서로 얼굴은 알았지만 뭐 딱히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영재는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어요. 여긴 뭐가 맛있냐? 뭐 설렁탕이 무난하지만 나는 만둣국 추천할게. 설렁탕 국물에 직접 빚은 만두 써서 맛이 차원이 달라. 뭐 매콤한 거 좋아하면 육개장, 뭐 칼국수 사리에 넣어도 맛있어. 그래? 그럼 만둣국으로 먹어볼까? 야, 근데 애사심이 대단하다. 청산유수네 아주. 그게 우리 부모님 가게라. 진짜? 음식이 나오자 맛을 본 영재는 만족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퇴근 시간이 맞아들어 영재와 같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커피를 하나씩 빨며 걷게 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자주 왔을 텐데. 나 이 앞에서 자취하거든. 뭐 딱히 숨긴 건 아니지만 워낙 살갑게 말을 붙이는 통에 저는 우리 집 사연을 대강 말해줬어요. 그 후로 영재는 지나가다 제가 있으면 들러 밥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주방 이모와도 친해져서 옆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와 한참을 죽치면서 TV를 쳐다보기도 하고요. 뭐 혼자 사니까 심심해서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워낙 학교에서도 친화력이 좋아 인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재료를 다듬고 있으면 심심하다며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쪽팔을 아작내는 꼴이 언뜻 보아도 영 서툴렀어요. 생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완전 도련님. 아니 뭐 꼭 해봐야 하나? 요즘은 남자가 집안일 안 하면 쫓겨나는 거 몰라? 대체 누가 데려갈까 몰라? 식당 하는 집 딸이 데려가겠지. 저는 순간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건 아니죠? 전부터 이모님이 둘이 무슨 사이냐고 찔러대긴 했지만 언감생심 꿈도 안 꿨거든요. 따지고 보니 외모며 성격이며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으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이런 핑크빛 기류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사귀게 됐습니다. 비싼 밥 사 먹여야 꼬실까 말까인데 오히려 밥을 주니까. 그래 좋다. 시시라니 꿈만 같은 나날이었죠. 영재를 따라 동아리에 가입한 후로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PC방에서 온라인 게임도 배우고 이따금씩 술자리도 가지고 진정한 대학 생활을 즐겼죠. 하지만 연애하면서도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학교 외의 데이트의 시간을 많이는 할애하지 못했죠. 그래서 영재는 아예 식당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놀다 갔습니다. 식사가 메인이지만 전골이나 수육 같은 안주거리나 술도 팔거든요. 여기 우리 여자친구네 가게야. 그래? 야, 네가 싸라. 그래도 얼굴 보겠다고 온 게 고맙고 친구 소개시켜주는 자리처럼 되기도 해서 돈을 내고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술을 마시더군요. 어느새 계산하고 가지 않는 게 당연시 돼버리고요. 조금 황당하다가는 끝내 화가 났습니다. 식대를 제가 받을 급여에서 제했는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제 급여날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작정하고 영재를 불러 앉혀놓고 좋게 좋게 말했습니다. 너 계산하고 가는 거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좀 곤란해. 그랬나? 그거 다 내 월급에서 까는 거라고. 에? 아니, 너네 가게라며. 거짓말이었어? 속으로 한숨을 쉰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골빈놈인 걸 그때 진작 알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 아빠가 체인 본부 대표고 여기가 본사에서 운영하는 지점인 건 맞지. 그렇다고 내 멋대로 음식 내주고 금고에서 돈 꺼내가는 줄 알아? 여기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건 횡령이야.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 미안해.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그 일은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머지않아 새학기가 돼 영재는 동아리 회장이 됐습니다.
과에서도 중책을 맡게 됐고요. 신입생 환영이니 뭐니 주변 상권이 들썩이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저것 행사 주최할 일이 생겨났죠. 이번 주에 뒤풀이할 식당을 빌리기가 여의치 않네. 예약이 다 차서. 그래? 몇 명인데? 60명.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식당에서 하면 안 돼? 한 30% 정도 할인해서 매출 한 번에 땡기면 서로 좋잖아. 며칠 몇 시인데? 근데 한꺼번에 오면 직원 근무 시간도 바꿔야 하고 다른 손님도 못 받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네. 학교 친구 좋은 게 뭐야. 힘 좀 써봐. 결론적으로는 몇 번 단체 손님을 받았습니다. 남기는커녕 오히려 손해였지만 학우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꾸만 자기 여자친구 식당에서 회식을 유도해 매상을 올리고 있다고요. 어떻게 봐도 제 이야기였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억울해서 의논하려고 영재를 찾아다녔습니다. 동아리방에 없길래 전화를 거는데 근처 흡연구역에 있는 영재와 임원 몇몇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래도 되냐? 괜찮아. 수진이도 다 알아. 넌 갈수록 사업가의 풍모가 생겨난다. 둘이 결혼해서 처가 사업 물려받나?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 강남 건물이나 관리해야지. 어쩜 대학생이 벌써부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공금에서 할인해준 금액을 착복했더라고요. 저는 영재에게 폭로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엄밀히 따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 영재는 제게 싹싹 빌었죠. 돈은 금방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빨리 줘. 애들한테 돌려줘야지. 그건 안 돼. 그냥 네가 가져. 그게 무슨 소리야? 영재의 말은 이랬어요. 돈을 받아서 돌려주면 이 문제가 공론화돼서 일파만파 학교 밖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 가게 상호도 까발려져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제가 가지면 저는 친구들을 이용해 배를 불린 사람이 되잖아요. 아무튼 우린 끝이야. 수진아! 갈팡질팡하는 며칠 사이 그 해프닝이 언제 있었냐 싶게 조용해지더군요. 역시나 영재는 차일피일하며 돈을 갚지 않았고요. 넌더리가 난 저는 그냥 덮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마지막까지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동아리를 탈퇴하고 죽은 듯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의 끝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집안 사정은 절대 밝히지 않기로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일반 회사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체인 사업 본사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그건 부모님도 저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전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무슨 가업을 잇겠어요. 정취직이 안 되면 건물 청소 정도는 시켜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약이 올라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죠. 그로부터 1년 후 회사 일에 얼추 적응했을 무렵 저는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입 때부터 많이 도와줬던 직속 선배였죠. 하지만 저는 첫 연애의 실패가 가져다준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겐 우리 집이 작은 국밥집 하나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해뒀어요. 흔한 명품백 하나 없이 뚜벅이로 다니다 보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요. 남자친구도 그런 줄 알았지만 소박한 사람이라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식당이 어딘데? 나도 한번 데려가. 아니야. 별로 맛도 없어.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도 부모님 가게인데. 나는 하도 많이 먹어서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이거지. 둘러대다가 난데없는 불효녀가 될 뻔했지 뭐예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살아온 얘기를 전해 들었을 뿐인데 많은 친밀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단란한 가정이 눈에 그려지는 듯 하다고요. 길을 가다가도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사서 제 편에 들러 보내곤 했습니다. 두 분 다 고생이 참 많으셨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얼른 쉬게 해드려야겠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참 고마웠죠. 그런데 문득 남자친구 집에 대해서는 통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돌려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오빠는 본가가 어디 지방이야? 도통 부모님 뵙고 왔다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아니, 서울이야. 근데 대학 때부터 자취한 거야? 서울이면 어디서든 1시간이면 통학하잖아. 그냥 대학 들어가면 독립하는 게 꿈이었어. 돈 아까운 줄을 몰라. 하여간 벌어봐야 집에서 밥 얻어먹을 때가 좋은 거 알지? 두 분 다 일하셔서 어릴 때부터 밖에서 사 먹었어. 아, 그렇구나. 오빠네는 교육자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교사 출신으로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요. 하나 있는 누나도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오빠만 쏙 빠졌네? 왜 선생님 안 했어? 우리 부모님처럼 되기 싫었거든. 순간 썰렁해진 분위기에 민망해진 저는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사귄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내 연애가 금지된 건 아니었지만 신입 입장인 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좋을 것이 없었죠. 더구나 호감 가는 외모에 일 잘하기로 정평이 난 남자친구는 늘 관심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솔로라고 생각한 회사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않고 자꾸만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아니, 태은 씨는 왜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 어디 하자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소개팅이라도 주선해볼까? 뭘 밖에서 찾아. 회사 안에도 외로운 여성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원망들을 소리하지도 마. 눈치 없는 사람들 같으니 여친 있어도 있다고 고지고대로 말하겠어? 신경들 꺼. 대리님의 의미심장한 말에 남자친구와 저는 남몰래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눈치챈 건가 싶어 처신을 더욱 조심했죠. 업무 중에는 서로를 냉랭할 정도로 무시하며 대하고 각자 다른 길로 퇴근했다가 다시 만나는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오지랖 정도에서 그쳤다면 문제랍시고 말을 꺼내지도 않죠. 저는 늘 남자친구를 호시탐탐 노리는 여직원들의 눈빛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눈빛만 쏘면 좋았을 텐데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야심만만하고 적극적인지요. 원하는 걸 향해 움직이고 거머쥐는 성취욕은 업무에만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양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들고 온 지연씨가 하나를 남자친구에게 건네더군요. 고마워. 잘 마실게. 뭐야? 왜 태훈씨 것만 사와? 대리님도 제 맘 같은지 볼멘 소리로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리님의 손을 탁 쳐낸 지연씨가 세심하게 대꾸하는 겁니다. 어제 오빠가 저 때문에 야근하셨잖아요. 꼭 오빠 혼자 다 드셔야 돼요? 탕비실에서 엿듣던 저는 마시고 있던 커피 믹스를 뿜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회사에서 오빠라뇨. 지연씨의 경거망동에도 아무런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학 교수님이 창업했기 때문에 학연 지연이 대부분인 그야말로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지연씨 아버지는 대표님의 지인인 교수님으로 얼마간의 지분도 있으시고요. 그러니 지연이의 위세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있을지 만무했죠. 저는 못 본 척했지만 속으로 약이 올라 끙끙 앓았습니다. 여기까진 워낙 되바라져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할 땐 부장님도 오빠라고 부르는 지연씨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매콤한 닭발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네 집에서 같이 시켜 먹기로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궂은 날씨에 유독 배달이 늦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을 빼고 기다리고야 도착한 닭발을 테이블에 다 차려놓은 후에도 남자친구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희죽대며 계속 메시지를 치는 꼴이 얄미웠지만 모른 척 물었습니다. 누구야? 회사? 지연이. 지연씨? 거래처 원장 파일 어딨냐고. 아직 회사에 있나봐. 뭐 이것저것 물어보네. 사람이 좋아도 정도껏 쉬어야지. 우리는 닭발 먹을 생각이나 하는데 업무 외 시간에도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라며 감탄이나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물어보면 될 거 괜히 말이나 한번 섞어보려는 뻔한 속을 왜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오빠 거리질 않나. 아주 친한가 보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뭐 서로 도와가며 일해야지. 그래야 일도 빨리 늘고. 사실 지연 씨는 남자친구의 대학 후배입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교육자 간에 무슨 커뮤니티가 있는지 부모님들끼리도 친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암만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누구는 사적인 관계가 없어서 회사에서 오빠를 오빠라고 안 부르냐고요. 닭발을 뜯기도 전에 열불이 터져서 물 한 병을 텅텅 비웠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속 좁은 질투 같아서 남자친구한테 뭐라 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중에 더 이상 참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묘하게 들뜬 사무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사람들을 떠보니 같은 팀원이 제 손을 붙잡고 여자 화장실로 이끌더군요. 수진 씨 그 얘기 들었어? 뭐요? 태훈 씨랑 지연 씨 사귄다던데? 네? 그건 아니죠. 응? 아니 그건 아닐걸요? 제가 알기론. 귀신에 홀린 것처럼 얼떨떨한 기분으로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출처 모를 소문은 빠르게 부풀려져 동료들은 대놓고 선남선녀라는 둥 떠들었어요. 이 여우 같은 것이 지 입으로 떠들고 다닌 건 아니겠지? 넋을 빼고 있는 사이 소문의 진원지가 밝혀졌습니다. 지연 씨가 SNS에 제 남자친구와 야근할 때의 사진을 올렸던 거죠. 혼자 야식 먹는 사진에 굳이 태훈 오빠와 같이 야근한다는 코멘트를 달아서요. 남자친구는 사진에 그림자도 찍히지도 않았지만 은밀할수록 더 수상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저는 지연 씨 대신 남자친구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오빠도 소문 들었지? 기분 나빠 진짜.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멋대로 떠드는 거잖아. 네가 비밀로 하자며. 실컷 화풀이를 하고 나니 이게 다 남몰래 연애를 한 탓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연애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공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먼저 팀장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자연히 알 사람은 아는 식으로 전해진 것 같더군요. 어째 남자친구와 지연 씨의 거짓 연문보다도 파급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친한 직원들이 슬쩍 와서 한마디씩 하는 정도로 조용히 무마됐지만 지연 씨의 표정만은 볼만하더군요. 저한테 천금이라도 떼인 것 마냥 불그락 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헛소문은 해프닝으로 지나갔지만 이대로 끝날 거라는 제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진심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수치스러웠던 걸까요? 보아하니 지연 씨는 아직 포기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마음을 훔친 대가로 조용히 저를 적으로 돌렸죠. 사소하게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직원들에게 밥을 쏜다며 몰고 나가 인심을 사는 와중에도 저만 쏙 빼놨습니다. 유치하다고 궁시렁대면서도 고립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니 회사 들어오자마자 연애를 하느라
회사 내 절친한 동료를 마땅히 만들어두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던 지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네? 여기 엑셀 자료 입력 틀렸잖아요. 아, 미안해요. 동네방네 다 들으란 듯이 따지고 들더군요. 그 바람에 주변에 이목이 집중된 터라 일단 사과하고 수정부터 했습니다. 그러고 있노라니 뒤늦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대체 이게 뭔가 싶고 일단 대리님이 확인을 하시고 빠꾸하든 수정해서 넘기든 할 텐데 자기가 왜 중간에서 가로채 검토를 하고 훈계하냔 말이죠.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이 벌게져서 쳐다보고 있던 게 뻔했어요. 저는 계속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걸 남자친구는 눈치도 못 챘습니다.